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동심TV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연세가 80대, 90대 가까이 지나고 90대에 계신 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질문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80평생, 90평생 이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느리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결같이 한순간에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습니다. 저도 사실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 살아온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찰나에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고, 예,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이렇게 너무나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버린 것 같는데요. 아마 이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아니면 한 10,000년 정도 지나고, 예, 그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이 시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갓 태어난 갓난아기나 뭐 100살이 된 어르신이나 같은 동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것은 쏜살같이 지나고 인생이 짧고 더덥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흔이 되는 60대 99%가 후회하는 것들,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꼭 60대가 아니더라도 70대, 80대, 90대, 예, 어떻게 삶을 이제 정리해야 하는가, 예,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곧 일흔을 맞이하는 60대 후반, 예, 99%가 이 후회하는 것 제일 1순위가, 첫 번째가 돈입니다. 예, 저도 이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의 지금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지내는 그런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에 어려워진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뭐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자녀 리스크, 이 자녀 교육비, 양육비, 또 결혼 비용, 예, 이런 것 때문에 정작 본인은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문제를 꼭 명심하셔서 노후에 빈곤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예, 용기 있게 살지 못한 것, 이렇게 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지리산 여기 마을에, 산골 마을에 90세 된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찾아뵙고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어르신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가 되고 또 해보고 싶었고 안타까웠던 그런 일을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혼을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좀 웃음도 났지만 이 공감하는 바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어르신 세대는 사실은 자기 모습으로 이 살아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마을도 보니까 무슨 댁, 무슨 댁, 누구 엄마, 누구 댁이 뭐 이런 식으로 예, 본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 이런 부분을 많이들 후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것을 소신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또 직장을 가질 때도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이 하고 싶은 일보다도 주위의 눈, 체면 이런 것을 많이 의식해서 선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소신대로 살지 못하는 것, 예, 이런 것을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 홍동심 TV로 상담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한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꼭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왔으면은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아닐까. 역시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많은 우리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 여행을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했다라는 거, 젊었을 때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지 못한 것, 예, 이것을 좀 해안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 뭐 버킷리스트에 이 세계 일주나 아니면은 여행 이런 것을 꼽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예, 이런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계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 이 소홀한 것. 저도 이것을 꼽고 싶은데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나라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이 없다, 나이가 들수록 정이 없어서 뭐 사랑이 식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표현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아내를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위의 이 경험을 비춰봐도 상당히 이렇게 쉽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하고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남자분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계신 이 배우자를 아주 이 천금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년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내 기분대로 내 기분풀이식으로 이렇게 대한다면은 결국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는 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 예,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좀 말씀드리면은 연세가 되시면은 근력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고 예,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은 각종 이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되기가 쉽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것을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령 같은 것도 좀 들고 특히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운동하는 거에 또 너무 집착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운동 중독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하게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이 몸에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이 건강을 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운동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요가 같은 거, 또 운동은 아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상, 참선 이런 것을 생활을 하시면은 이 노후가, 이 노년이 나이가 들수록 즐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60대 이 체력이 결국 70대, 80대까지 이어지니까 60대에 계신 분들 특히 운동, 이 식생활 같은 거 신경 써서 이 체력을 유지하는데 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70대, 80대가 지나고 이제 현역에서 완전히 은퇴하면은 무기력에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요. 반드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취미 같은 것을 개발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취미 활동과 더불어서 한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죽는 날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취미 활동과 더불어 이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의 노인분들은 100세가 넘어도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이렇게 일본의 뭐 동경이라든지 오사카에 있는 여성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이 은퇴하신 분들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은퇴하고 좀 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진대요. 또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젊어서 고생하신 이 부모님을 이제 좀 일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꾸 이렇게 시시게 이렇게 하시려고만 하는데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손발이 움직일 수 있고 판단력이 있는 동안에는 현역으로 일할 수 있으면 돈을 벌면서 일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 시계 수리공 이걸로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어떤 시계든지 못 건치는 시계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이 빵집에서 100세 넘은 저기 할머니가 이 빵 굽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이런 분도 계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정도 기능이 살아 있으면 현역으로 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일흔이 되는 60대 99%가 후회하는 것들 유튜브 제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 경험과 이 상당 경험과 또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절실하게 경험한 부분인데요.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반드시 저는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노후로 접어들어서 80대, 90대가 된다면은 삶이 아주 복잡해지고 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다니보면은 예전에 저한테 농장을 팔아달라, 집을 팔아달라, 땅을 팔아달라, 유튜브에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던 70대, 80대 어르신들 아직도 집을 정리를 못합니다.
땅을 정리를 못합니다. 농장을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저는 일정 부분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60대, 70대 초반에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저는 정리하기가,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80대 후반 되신 할머니 한 분 만나 뵀지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집도 여러 채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푸어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는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대로 삶을 정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삶을 단순화시키려는 이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같은 것도 기가 좀 몸에 살아있고 이 체력이 있고 이럴 때 정리가 되는 거지, 연세가 좀 들어서 판단력이 조금이라도 흐려지고 하면은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자체가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물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이 농장 같은 데 한번 가보면은 온갖 잡동사니, 이 젊었을 때 뭔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모아 놓은 거, 이런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버리지 못하는 것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다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 나눠두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버리든지, 실제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쓰레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여백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꼭 물건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몸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고, 버릴 때, 버리고 공간이 있고 여백이 있을 때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통찰력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0대 70대가 되면은 집도 줄여야 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혼자 계신데 40평, 50평, 심지어 60평에 사는, 아파트에 60평에 혼자 산다. 저는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제 집을 좀 줄이시고 한 15평이나 혼자 계시니까 이사를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한 번씩 자녀들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저는 삶을 정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올 수 있지만 자녀가 와서 오래 있으면은 크게 좋은 거 없잖아요.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해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올바로 삶을 정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관계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 이상 별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소중하게 가져가야 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정말 소중한 친구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인간관계도 복잡하게 하는 거, 저는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인간관계가 넓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출세한다 이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는데요. 60대 이상 얼마나 더 큰 영화를 보고 출세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순화시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과
소원이랄까, 이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직도 50대니까 좀 더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때 재산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물건도 다 나눠주든지, 다 버리든지 해서, 작은 빈방에서 고독사 하는 게 저는 꿈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행자도 아니고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애초에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일흔이 되는 60대 99%가 후회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 아름다운 이 마무리,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법정 스님이 예전에 쓰신 책인데요. 이런 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체험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